이제 일부가 이제 수학의 가치를 알았고 뭐 수학을 왜 배우나요? 쉽고 재밌게 할 수는 없나요? 뭐 수학은 발견인가요? 발명인가요? 뭐 등등 이제 일부에는 이제 수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난 그건 사실 약간 시작하는 활동을 거는 프롤로그 느낌으로 프롤로그 느낌으로 일부를 넣었는데 의외로 일부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가 좋다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떠냐면 뒤에는요 이제 수식이 막 들어가니까 맞아요. 약간 이제 교수님의 진짜 찐 모습이죠. 수학자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힘을 엄청 빼신 거죠. 정말 쉽게 쓰는데 이제 앞부분은 사실 그런 수식이 많이 없고 이제 정말 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떠냐면 교수님의 이제 인문학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책 보면서 앞부분 보면서 무슨 생각냐면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말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되게 글을 잘 쓰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재능은 한쪽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어서 수학 잘하면 왜 그냥 수식이나 뭐 풀이 과정은 잘 써도 이렇게 긴 줄글 같은 거는 잘 못 쓰잖아요. 논술 이런 거를. 근데 확실히 손흥진 교수님은 글을 잘 쓰세요. 예전에도 이미 알았지만 교수님으로서 퇴임한 이후의 인생은 작가로 살고 싶다 막 이랬을 때 저는 이미 대충 눈치를 챘는데 굳이 수학 관련한 책을 안 써도 재미난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원래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작가로 이제 데뷔한 지 한 4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는 책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학책은 안 쓰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결심하고는 좀 상관없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역시 이제 이런 책을 쓰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학 관련 책은 한 분만 더 쓰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제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수학에 대한 책은 아니고 왜냐하면 수학의 역사는 과거 역사와 같은 역사고 과거 역사는 사실 문명사 뭐 철학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학사가 뭐 특별히 수학 관련된 역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수학에 관한 책을 이제 한 권 더 쓰려고 합니다. 좀 요거보단 좀 결이 다른 그런 책을 그죠? 약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뭐 홈즈라든지 추리 소설 같은 거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 은근히 과학, 물리, 수학적인 그런 뭐 함정 같은 걸 쓰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지식은 이미 있으시니까 그런 추리 소설 같은 것도 한번 써보셔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이렇게 딱 떠오르시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이 쓰는 수학적인 내용은 들어가지만 그럼 완전 수학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글들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히려 그런 글에 대해서 장점이 또 있으셔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 평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은 사실 수학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되게 글을 잘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빈약하지만 몇 번 내봐서 아는데 이게 정말 저자가 온전히 쓴 문장인지 아니면 이제 편집자들이 좀 이렇게 편집을 한 문장인지를 좀 보면 알 것 같은데 이제는 보면 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교수님이 그냥 쓴 게 거의 그냥 쓴 거고 쓴 게 거의 대부분 실렸어요. 특히 이제 수학의 가치 부분은 20몇 년 동안 수학 교육 관련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한수학회에서도 수학 교육 담당 부회장 10년을 했고 또 내가 수학 교육 포럼을 20년 동안 주관했었고 중고등학생들 수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책 쓴다고 바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맞아요. 신문 칼럼이나 아니면 뭐 학회 포럼이나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고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거기에도 다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이 20년 넘게 숙성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내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2부 이상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직접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서 듣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7년 동안 강의했는데 미국에서 강의할 때는 미적분학 위주로 했지만 걔네들 미국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수학 실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대학교 1학년들이 수학 실력이 떨어지죠. 수학 부진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해군사관학교에서도 3년 강의를 했었고 맞아요. 미국에서 7년 강의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년 동안 대부분 이제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칠까 이런 이제 환경에서 내가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맞아요. 이런 거 질문에 대해 질문 하나 던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약간 미국 강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한 단락을 그냥 그날 강의로 해도 될 것 같다. 잘 읽으면. 수학과에서 모든 과 원장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은 뭐 그냥 가볍게 읽는 교양 서적이라기보다는 1부, 2부까지는 좀 가볍게 있는 교양 부분이지만 그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1, 2부 정도 읽고 꼽아놨다가 이제 궁금한 거 있을 때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좀 각 잡고 공부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요. 이게 에너지가 좀 소모됩니다. 약간 저 이제 그런 뒷부분은 학습서의 성격도 좀 있죠. 일부러 그렇게 예,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한 그렇게 거예요. 배치를 약간- 하신 걸까요? 약간 학습서 느낌이 나도록 쓴 겁니다. 저는 중학생 중에 그래도 조금 막 경시대 공부까지 아니어도 그냥 반에서 한 뭐 수학 성적이 한 상위 한 30% 안에 드는 학생들도 읽어도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울 뭐 극한이나 뭐 이런 자연상수나 이런 게 지수함수가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중학생들도 아마 예. 뭐 극한이라는 걸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만 들어본 애들이라도 그렇죠. 그냥 웬만큼은 3부 정도까지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막 경시대 심지어 과학고 때도 피보나치 수열 막 공부했지만 왜 유명하지? 그걸 잘 몰랐거든요. 예. 나중에 어렴풋이 알았는데 여기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 되게 귀한. 그렇죠. 이제 수학 교양서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팔리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만 이제 의외로 내가 요 최근에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이상,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한 40 정도 된 한 20년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성인들 중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좀 배웠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거의 다 잊어먹고 그렇지만 나는 수학에 대해서 좀 궁금해. 나도 사실은 한때는 수학을 좀 잘했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네, 맞아요. 의외로 수학을 성적 신경 안 쓰고 나이 들어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특히 고등학생들도 배우면서도 이제 내가 불분명한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극한에 대해서 사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적 귀납이 과연 진짜 믿을만한 것인지 그런 것도 살짝 의심이 되기도 하고 등등 또 집합이 왜 쓰이는지 함수가 구체적으로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등학생 때 사실 약간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학교 가서 수학을 보면서 배우면서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의 경험을 살려서 또 그렇고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독자층 중에서 제일 이 책을 보고 좋을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아닐까. 수학 선생님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데뿐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답변은. 저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했냐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막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책을 따로 사서 이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허수 아이는 어떤 수인가 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있으면 만약에 교수님이 뭐 허락을 해주고 콜라보를 하면 뭐 그런 거죠. 복수수에 관련돼서 허수에 대한 문제집 같은 거에 이 30페이지 분량을 이렇게 뒤에 좀 실어주면. 근데 이제 내가 최근에 이제 어떤 제자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 책에 이제 원고를 처음에 검토를 부탁했더니 그 제자가 얘기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그런 탐구 과제 같은 거를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다. 네, 맞아요. 그 탐구 과제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여기 거의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쉽지 않은데 미적분 단원 같은 거 어떤 문제집 같은 거에 교수님이 이제 허락을 하고 라이센스를 좀 줘서 미적분을 사실 왜 배워야 되나 이런 거 모르고 배우잖아요. 그냥 문제 풀어야 이런 외제 왜 배워야 되나 이런 거 한 5페이지, 6페이지 분량을 미적분 단원 앞쪽에 실어두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